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이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에반스 시카고 연흥 총재가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될 거라고 나와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2021년도 경제는 좋을 것으로 내다봤고 경제 성장률은 4%, 실업률은 5.5%를 전망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연준이 향후 평균 2% 목표 인플레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점만 보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좋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백신을 국민의 과반수 이상 만약에 접종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격리 또한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 가장 큰 스포츠 행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도쿄와 그리고 베이징이 있는데요. 아마 그쪽에 이제 특례 절차를 하나를 뭐 만들어내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PMI 확장세 둔화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늘어났다라는 측면인데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냐면 최근에 중국의 뭐 칭한윤이나 이런 등등에 있는 기업들이 대규모 부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부도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솎아내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부채가 많아서 도산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중국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면서 건강한 애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선택과 집중으로 약간 도려내는 형태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인 쪽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 기준은 좀 다르죠. 이건 부채 때문에 그렇지만 코인은 규제 기반형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 고객 신원 확인 실패,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누락 및 범죄 행위 등의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총 4개 기업, 뭐 텐센트 포함해서 4개 기업이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CBDC 길들이기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뭐 이런 공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생산 증가율 빠른 속도로 냈고 그만큼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1년도 때는 약간의 조정 부분에 대한 구간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계속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플레가 분명히 작용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연초에도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3,700억 달러 넘어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대략 이거 자체가 400조 원에 근접한 정도로 그만큼 유동성이 넘치고 넘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측면은 이 볼륨의 거의 대부분이 바이낸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등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사가 트론의 미국 당국 조사 가능성 제기로 인해서 물론 가격 차이는 좀 존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트론이 지금 7% 급락을 보여줬던 측면도 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난 건 아니고요. 가능성에 대한 제기인 거예요. 그리고 트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비트토렌트나 또는 뭐 폴로닉스 거래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미국의 법인으로 일단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트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트론의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없지. 토렌트와 폴로닉스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딴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선방향으로 좀 영향을 끼쳤다. 이번에도 이분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과값이 또 맞는다라고 하면 이분의 언급의 파워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슈 속에 슈퍼스타 인물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인물의 또 입김의 파워 또한 실어준다라는 건 대중들이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신뢰적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게 또 좀 영향을 끼쳐 주었다. 그래서 트론이 이렇게 많이 눌릴 때도 약간 뭐 트론 저스틴은 좀 대응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이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스틴선 트럼프 미국 당국 조사 리스크 없다라고 해서 또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뭐 오히려 벌금을 빨리 내서 끝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문제 없이 만들 수도 있겠죠. 뭐 트론의 저스틴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니까요. 이게 이제 폴로닉스 부분의 문제점은 이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맥도 비슷한 부분으로 약간 문제 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폴로닉스가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진 않고 오히려 트론 혼자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국세청 가상화폐 연방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 암호화폐 구매 포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제도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어느 시점이라도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거래하거나 했었을 때 그것에 따른 이자를 얻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고 답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법칙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규제권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또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의 통화감독청 시중은행 스테이블 발행 및 결제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OCC가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문건을 보게 되면 미국의 현지 은행과 연방 저축 은행들이 암호화폐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합법적인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저장, 기록, 결제 부분에 퍼블릭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은행들한테 과거에는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그리고 CBDC가 나왔을 때 시중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연계가 오히려 축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너 요거라도 좀 해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좀 전 보여줬고요. 이걸 보면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브라이언 브룩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혁신적인 실시간 결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일부는 은행 컨소시엄에서 구축 및 관리가 되었고 일부는 블록체인과 같은 독립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다라고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은 최근 금융 인프라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리는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명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과거에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순탄하게 좀 넘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USDC 코인과 요게 또 맞물리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그나마 법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게 USDC 코인이 그거를 다 준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최근에 USDC에 대한 시총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총을 보시게 되면 인터넷이 느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인터넷이 느리다 보니까 여기 뜨다가 말았네요. 그래서 대략 10위권 밖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시총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15위권, 16위권 이렇게 있었는데요. 엄청 많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USDC 성장 속도가 가장 스테이블 코인 중에 좀 많이 급증을 보여주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USDC 스테이블 코인 쪽에 또 연관된 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스텔라가 이제 2월달, 지금 2월달부터 블록체인,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USDC를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텔라는 이쪽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리플과 같은 모델링을 했던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왜 스텔라는 이 기반으로 했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이랬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가 2019년도 11월 5일자에 총 발행량의 50%를 소각을 했죠. 그러면서 리플과 이때부터는 점차 다른 길을 갔습니다. 모델은 똑같이 구현은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될 걸 뻔히 알고 있는 제드가 미리 손을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스텔라 쪽을 조금 더 집중하게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발행된 스텔라가 1050개였다. 이 중에 850개가 재단의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죠. 보조금, 파트너십, 재단 물량을 배정을 했는데 나머지 200억 개는 시장의 유통. 이날 재단은 재단 물량 850억 개 중에 550억 개를 소각을 했고 이번 소각으로 500억 개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슷한 모델 중에 스텔라는 왜 리플 대비와 좀 다른 부분도 비슷하면서도 이제 약간 좀 달라지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비도 원래는 1%씩 1년에 1%씩 증가를 시킨다 이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도 같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USDC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아마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 부분이 아무래도 뭐 1월달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남아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풀어지지 않는 형태로 테더가 이겨내서 또 여기서 한 템포 약간의 밀리는 장만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뉴욕 검찰은 진짜 끈질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더 방어가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테더의 시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테더가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 USDC만큼 좀 투명하게 계속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요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이분이 XRP 코인 상패 찌라시 날린 놈의 실체라고 해서 이분이 요새 입김의 파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맞춰서 이분의 트위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만큼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유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론이 벌써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말이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시간을 좀 더 지나게 되면 더 알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스텔라 재단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텔라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오히려 리플은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그리고 더욱더 악재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태가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간 갈림길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 코인베이스, 스퀘어, 크라켄, 미 핀셋, 암호화폐 지갑 규제안 반대 표명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연초 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IPO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유저들이 떠나가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밖에 못하고 스퀘어, 크라켄 이런 쪽은 당연히 암호화폐 팬층, 구독자 팬층을 떠나 보내는 게 본인들한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에 스퀘어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이런 기업들은 다 본인들의 이득에 일단 연결적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다 속 내막은 따로 있구나 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세는 좀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코인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디파이 쪽에 조금 더 집중 있고 디파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좀 더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코리니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도미넌스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코인을 조금 더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도미넌스가 끝까지 올라갈 때 애매할 때 타는 게 아니고 알트는 끝까지 올라갈 때쯤에 알트로 스위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짧은 이 시점은 짧게 잘 가지되 그 다음에 비트가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알트를 곧바로 팔고 비트 내려갈 때 갑자기 줍는 형태 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반대로 도미넌스 또 올라가는 형태가 시작하는 그 단계가 비트의 폭락 시점하고 비례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단순히만 대응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대응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런 쪽이 왜 가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